네, 저희도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첫 시간이라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정치 스토커는 생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정치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부터 지방선거 이슈까지 젊은 세대는 지금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멋진 청년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동아대 다음미디어 센터 학보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예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4학년, 됩니다. 이제 4학년이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동아대 학보사 백예은 기자의 활약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BBS 라디오 스튜디오는 직접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생방송 진행하시니까. 네. 우선 BBS 방송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인데 네. 바로 앞에 지금 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고 네. 또 제가 앞으로 들락날락할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벌써부터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백예은 기자 보니까 여러 가지 신선한 에너지들을 많이 전달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정치 스토커에 참여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는데 우선 이렇게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꽤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점을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BBS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네. 자, 동아대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저는 그쵸. 제가 20대 때를 돌아보면 과연 백예은 기자처럼 이런 말씀을 스튜디오에 와서 선배들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네. 그렇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래부터 좀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편이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된 좀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선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관심은 없었고 그냥 남들 다 아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학보사를 시작하면서 기자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보는 힘을 좀 키워야겠다. 그런 일종의 사명감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대학생 기자를 넘어서 또 현장에서 실제 현장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기자로 성장하기를 저희들도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변 또래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는지도 궁금한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지도 좀 함께 이 시간에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또 그런 친한 사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네. 악당을 응원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일종의 예의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좀 꺼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되게 정치에 무지해지고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저희가 사는 세상을 좀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저는 좀 사실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데는 상당히 지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백예은 기자처럼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왜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청년 정치가 중요한 이유를 논하기 전에 네. 청년이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청년이 중요한 이유. 네. 앞으로 키를 잡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체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경제적 상황도 좋지 못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에 대한 복지나 그런 지원 정책 같은 게 제대로 마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실 사회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정말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걸 토대로 정책을 잘 마련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지금 국가가 얼마나 청년들을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저희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대한민국의 뼈대가 될, 우리 미래의 네. 핵심이 될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미래가 되지 않는다면 참 대한민국 미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해서 의견을 내야 앞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예은 기자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산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산이 참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꽤나 있어요. 네. 고향을 안 떠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부산에 자리를 틀고 살기 위한 그런 원동력, 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부산시에서는 정장을 대여해 준다던가 아니면 청년 두드림 센터 같은 다양한 센터들도 운영 중인데, 사실 실질적인 취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채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인턴 제도라도 잘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네. 또 분야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래서 부산이 정말 청년들이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실제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막연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좀 간접적? 그렇게 간접적. 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에서 전해지는 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잘 새겨들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 백예은 기자가 네.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정치권이 해야 하는 거는 청년들을 그냥 막연하게 붙잡아 두자가 아니라, 정말 청년이 부산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의 산업이나 콘텐츠, 문화, 기술 쪽에서 청년이 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도 정치는 그냥 다 똑같으니까 하고 그냥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책이 내 삶에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예은 기자의 설명대로 매번 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지방선거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청년들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면서 정치권에 이런저러한 사항들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백예은 기자가 유심히 보고 있는 또 다른 정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던 건, 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2021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제 그 물살을 보이는 듯 싶다가 또 최근에 다시 이슈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에 발맞춰서 뭐 29년도에 개항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35년도까지 연장이 되면서 6년의 공백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뭐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부지 조성공사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공항이랑 이어지는 그런 접근도로 공사에서도 벌써 6번째 입찰에 들어간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공사비를 뭐 약 156억 정도 증액을 했고 재도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사업자가 나타날지 좀 기대가 되고요. 경제계나 정계에서도 좀 뜨거운 감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이영 기자도 그런 경험 좀 있습니까? 부산이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네. 뭐 미주나 유럽으로 나가고 싶은데 네.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답답하죠. 저는 사실 네. 이제 4학년 1학기를 하고 휴학을 하고 유럽을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부산 쪽에서 유럽을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현재는. 네. 네, 그래서 뭐 인천까지 올라가서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고 네.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체험을 또 불편한 점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중요성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신데 네. 지역에 있는 경제나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점을 통틀어서도 이 관문공항의 역할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도 예, 이 부분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들을 정치권에서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네. 들어볼까요? 네. 현재 부산시가 뭐 국토부랑 건설공단이 협력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처럼 정부의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기술특별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좀 실질적으로 공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접근도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찰이 5번이나 실패했던 거는 이제 정부가 책정한 예산과 현장의 괴리감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번 6번째 입찰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실 부족하다는 시각이 꽤나 있어서 공기 단축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라도 좀 책임감 있는 기업을 조기에 선정해서 내년 하반기 우선시 공분 착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내년 하반기 네. 우선시 공분 착공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정치인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고 또 시청도 하실 거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관련 내용들을 짧은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할 건데 자, 청년들의 이 목소리를 한 번쯤은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만약 정치인을 만난다면 백이영 기자 어떤 이야기를 바로 하고 싶습니까? 네, 여기 앉아있다 생각을 하시고 네. 요즘 제일 핫한 부산 이슈 중 하나가 이제 해양수산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 시원하게 하십시오. 네. 이전까지 부산이 뭐 세계적인 환적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류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행정이나 뭐 법률, 뭐 연구 개발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중앙에 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불공정
네,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네.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금융, 뭐 기술과 기업이 현장에서 즉각 반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연결의 힘,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해양 수도라는 타이틀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단순히 지방 정부뿐 아니라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도 부산과 지역, 뭐 울산과 경남을 포함입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백이영 기자가 네. 정치권이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그런 메시지 시원하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네, 그런 사이다 발언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좀 두루뭉실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해내겠다. 뭐 해내는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에 힘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실질적인 정치, 뭐 정말 효능감 있는 정책을 기저에 깔고 그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주시죠. 정말 해내는 정치를 원합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해내는 정치를 원합니다. 네, 정치권에 계신 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해내는 정치를 우리 청년들이 원하신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들을 백이영 기자 입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어떻게 소감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소감을 좀 네. 해보자면 네. 아무리 지금 4채널 시대가 도래했다지만 BBS 같이 좀 영향력 있는 방송사의 라디오 패널로 제가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제 말에도 힘이 실린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도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입장 외에도 다른 생각이나 또는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듣는 청취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학교에 가셔서도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서 다양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잘 취합해 오셔서 다음 방송 때에는 또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모로 오늘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청년 정책들을 바꿔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들 이 시간 마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금선, 기술의 최상만, 그리고 내부 진행의 이태인 기자, 그리고 지금까지 앵커 박찬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입으로 말하는 이 시간은 동아대학교 학보사 백이영 기자와 함께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